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먹는 스타일. 그래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어떤 책입니까? 자,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게 없는 이상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죠. 외국에는 코스별로 나옵니다. 불평한 양반다리로 앉아서 다 같이 찌개를 떠먹으며 술잔은 돌려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먹어왔을까요? 그동안 답하기 곤란했던 한국인의 몸에 밴 식사 방식과 습관에 대한 것을 다양한 사료를 섭렵한 저자가 재구성해서 들려줍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인의 이상한 식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인류의 식사 방식이라는 전체적인 배경 아래 한국인의 식사 방식으로 초점을 풀어간 책이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차례차례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나오죠. 그렇죠.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다. 예. 사실 이런 표현도 정말 외국에서는 드물겠네요. 드물죠. 일단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떤 거라고 합니까? 자, 음식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음식학을 제시하고 식탁 위의 한국사를 통해 20세기 음식 문화사를 조망했던 주영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의 아무렇지 않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낯설고 이상하게만 보이는 한국인의 식사 방식, 외국인 친구와 한식 음식점을 가본 사람이 한 번쯤 받았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13가지 질문은 한국인이라면 모두 익숙한 상황이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자,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신발 신고 밥을 먹잖아요. 예. 그리고 디저트를 또 먹는 과정을 가지고 한국의 식사 과정을 13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피는데요. 왜 신발을 벗고 방에서 식사를 할까? 양반다리로 앉을까? 왜 낮은 상에서 식사를 할까? 왜 집집마다 교자상이 있을까? 왜 회식 자리에 명당이 따로 있을까? 또 그 많던 도자기 식기는 사라졌을까? 왜 밥을 스테인레스 스틸 그릇에 담아 먹을까? 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할까? 또 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을까? 왜 밥, 국, 반찬을 한꺼번에 먹을까? 왜 식사 후 커피를 꼭 마실까? 왜 술잔을 돌릴까? 왜 반주를 할까? 등등입니다. 네. 글쎄 이걸 다 분석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신발을 벗고 방에서 식사를 한다. 뭐 사실 우리나라의 뭐 식문화라기보다도 주거 문화, 예. 그 온돌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재밌게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뀐 게 유럽과 중국과 달리 다이닝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실이 없이 꺾음질 형태의 온돌에서 이제 마루가 발견되고 실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고정된 무거운 식탁과 의자 없이 따뜻한 방 안에서 밥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의 살림집, 중국 명나라 지배층의 살림집, 조선 개회도의 그런 식사 모습, 성호사설 통구들까지 모든 것을 살펴봐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우리의 온돌 문화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보면은 아니 거실까지 안방까지 신발 신고 들어간다. 정말 비위생적 아닙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요? 도리어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온돌 문화를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군요. 예. 사실 그 침대 머리맡까지 신발 신고 들어간다. 이거 청소 어떻게 하는지 맨날 궁금한데,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온돌에 다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집안을 뭐 대포, 뭐 개조한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있습니다만은. 있어요.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요. 이번에 또 이제 그 올림픽에서 좀 화제가 되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외국 선수들이 이 온돌로 된 이제 그 바닥에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 예. 못 일어난다더라고요. 그거 정말 우리는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식탁 문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좌식 문화로 이제 바뀌었다. 온돌이 어떤 보급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18세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 가운데 청나라에 다녀오는 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선진 문명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청나라의 의자를 수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현의 말과 행동을 금과 옥조로 여기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의자에서 앉는 자세의 의좌는 오래지 않아 예에 어울리지 않는 자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자가 선비가 공부할 때 앉는 자세에 대한 자괴설의 퇴계 이황이 해설하면서 책상다리가 조선시대 선비의 표준 자세로 공인되었으며 영조도 의자에 앉는 것보다 책상다리로 앉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밥상을 받는 형태로 변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분석이 맞는지는 좀 약간 저도 애매한데 예. 일단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예. 자, 그리고 뭐 소반이라고 하죠. 작은 밥상. 예. 뭐 이것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소반도 재밌는 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온돌의 확산과 부유층이 구리로 만든 식기를 사용하는데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온돌 바닥의 열기가 다리가 짧은 소조형 식탁에 전달되어 음식에 영향을 미치고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 식기는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리가 긴 소반이 등장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 다리가 긴 소반이 등장하자 식사 자세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레 수제의 손잡이가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건 그냥 내 상식으로는요. 예. 소반 작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큰 상이 필요하지만은 예. 한 사람 두 사람이 먹을 때는 예. 뭐 작은 상이면 요즘 뭐 1인용 뭐 예. 식기가 나오듯이 예. 뭐 그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밥상에서 먹으면 법에 위배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들이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분리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주는데 그 밥상을 따로 줬었어요. 또 그런 또 사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인용으로 1인용으로. 만들어진 게 소반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어른들한테, 이야기했던 예. 그런 분석과는 좀 분명히 또 차이가 있는 예,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다. 예.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또 요즘 그 술잔 돌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예전부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한 뭐 유래도 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술 마시는 예법이 이제 고대 중국에서부터 제사와 풍속 교화를 갖다 지속됐었던 건데요. 1960년대 이후 개발 독재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술잔 돌리기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시킨다는 믿음과 더불어 집단주의 의식이 깊게 깔리게 돼 있지만 사실은 왕과 신하, 우더른과 아랫사람, 주인과 손님 간의 공경과 담례의 의미를 담은 술 마시는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시고 주는 게 이게 예법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거 아닐까요? 내가 먹은 만큼 너도 먹어야 된다. 사실은 그건 아닐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따로 준비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독살이 많았대요. 그래서 내가 마시고 상대방한테 주는 이유가 이 잔과 술에는 독이 없음을 알려주는 그런 예법이었던 거죠. 원래. 그거는 그럴듯하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삼국지도 보면 그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맺을 때 술을 마시고 피를 마시고 그런 게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죠. 내가 너한테 마시고 주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그렇죠. 말아라. 그런 거죠. 예. 그건 재밌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별로 하나씩 도시 이제 들어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한꺼번에 다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 반찬, 밥 다 들어갔고요. 좀 여기에 대한 또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렇게 안 먹었대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코스별로 먹었고, 이제 좀 하층에서는 한꺼번에 차려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 식사 방식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00년 동안 겪은 뭐 식민 지배와 전쟁, 금속환, 산업화와 도시화가 현재 식사 방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식사 방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든 집단적 식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소위 이야기하면 한정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정식 문화와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비빔밥을 또 외국인들도 좋아합니다만 그냥 예. 비빔밥 그냥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나. 그렇죠.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 뭐 햄버거나 마찬가지죠. 예. 생각해보면. 외국인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간장에다 비벼먹으면 무슨 맛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음식 외에 격이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식문화라는 것은 뭐 아까 뭐 온돌 문화와 또 이제 결합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하나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다른 그 상황 또 이제 변수 또 문화에 따라서 같이 또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식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도자기 산업이 일본인 손에 넘어갔고 조선 후기까지 쓰인 막사기가 저렴한 질그릇과 오지 그릇으로 대체됐습니다. 그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잠시 양은 그릇이 퍼졌고요. 1960년대 이후 멜라민 수지 그릇과 스테인레스 그릇이 유행했죠. 특히 1960년대 이후 한식 음식점에서 스텐 밥 공기가 필수처럼 유지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밥 공기의 크기를 국가에서 정해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규격화된 밥 공기를 통해 쌀 소비를 줄이려는 정부 시책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한식 음식점에는 산업화 이전부터 사용된 식기와 산업화 이후 개발된 식기가 막 뒤섞여서 쓰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요즘같이 그 쌀 소비를 늘려야라고 한다는 시기에는 이 밥 공기를 좀 더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 더 많이 먹을 것이다 않고요. 여기 너찌에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 식사 문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식사 도구, 식민지 경험, 한국 전쟁 중에 피난 경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이행된 이주의 경험, 그리고 모든 행위의 기준을 효율성에서 맞추는 신자유주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혼술 혼밥이 성행하는 이 시대는 또 다른 세대의 식기와 식사 도구를 포함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저는 그 혼술과 혼밥에 대해서 많이 좀 분석을 하면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혼자 먹으면은 안 된다. 혼자 먹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심지어 숨어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먹지 않으면요. 왜 여러 사람과 같이 먹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된 글이 있긴 한데 이 책에는 안 나온 건데요. 한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혼술과 혼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혼자서 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혼술과 혼밥이 늘어나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점이 고 금액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끔가다 저녁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서로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맞아요. 좀 일반적인 음식을 못 먹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메뉴를 이제 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저 혼자 좀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 그냥 편안하게 근데 혼자 가서 먹고 싶을 때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 음식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무튼 문화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인간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식문화. 아무튼 뭐 이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그 음식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상식을 알게 됐고 그전에 궁금하지 않았던 사실을 또 알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혼술과 혼밥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알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한 작가였고요. 이어진 분들 함께 듣죠. 허각의 노래입니다.